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조선일보 김대중 논설 고문의 칼럼이 지금 장안의 화제입니다. 어제 아침 실린 김대중 고문의 이 칼럼은 다른 매체에 인용되기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보수 지지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강론에서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원론은 많은 공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단 제목부터가 파격적입니다. 신문 칼럼 제목으로는 이례적으로 문재인 정권 심판 11개월 남았다, 이렇게 확실한 칼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심판 11개월 남았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이야기입니다. 김대중 논설 고문은 상당히 격앙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로를 초청해서 점심을 먹었는데 이 간담회를 보고 김대중 고문은 마지막 기대마저 문재인 대통령이 거저 찼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문재인 정권 심판밖에는 도리가 없다. 그리고 한국당은 내년 총선에서 지면 사라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반문 세력은 총집결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김대중 고문은 말합니다. 기가 막혔다.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 원로 초청 간담회를 했는데 문재인 정권에 대한 마지막 남은 한 가닥 기대조차 가차없이 발로 차버렸다.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아주 심각하게 반헌법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타협하기 쉽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대중은 말합니다. 자기들이 국정농단이니 사법농단이니 레떼를 붙여가지고 2년여 동안 실컷 두들겨 패고 갖고 놀다가 이제 와서 사실이라면? 이라니 그게 변호사 출신의 어법인지 아니면 염치를 몰라서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또 살아 움직이는 수사라서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고 문재인은 말했습니다. 정치적 견해 차이 때문에 죽어있던 것을 자기들이 도마에 올려놓고는 나는 아닌데 쟤들 때문에 이런 식이라니 어이가 없다. 진보보수의 낡은 프레임을 없애겠다고 했는데 진보보수의 개념은 이 지구상에 광의의 정치가 존재해온 이래 있어왔던 프레임이다. 자, 그러면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센 비판을 합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이상 조언이나 충고, 비판은 효과도 없고 의미도 없어졌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로들을 부른 것은 더 이상 다른 말이 안 나오도록 못 받기 위한 것이다. 전선은 꺼졌다. 문 정권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노하고 있는 국민은 문 정권을 심판하는 도리밖에 없다. 그가 애용하는 헌법적 방법으로 말이다. 정확히 11개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020년 총선거 마당에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주필은 국회 패스트트랙 난동 사태는 그런 의미에서 자유한국당의 야당 지위를 높여줬고 이 나라에 대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농성, 삭발, 전국 순회 정치, 방법론에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있지만 너 한번 당해볼래라고 깡패 같은 막말을 일삼는 독선과 오만에 맞서는 효율적인 길은 논리보다 육탄일 수밖에 없다. 육탄일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비상시국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김대중 고문이 이렇게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김무성 의원 등 이른바 탄핵 찬성파도 자중할 것은 자중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협조할 것은 해야 한다. 유승민 의원 등 바른미래당파도 머뭇거리며 계산하지 말고 한국당에 합류해야 한다. 모두들 다음 국회의 한 임기는 쉰다고 선언하고 모여야 한다. 반문 세력을 모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문제도 꺼냅니다. 친박이 박근혜 신당을 만들거나 당 화합의 조건을 달고 나오면 문 정권 견제는 물 건너간다. 문 정권이 한국당을 교란할 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것은 박 전 대통령이 선택할 문제다. 어쩌면 박근혜 문제가 총선의 향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하고도 위험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걱정도 합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사태는 한국당은 물론 보수우파 지지층 모두에게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 지난 10여 년간 수세에 몰렸던 이들에게 본격적인 반전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 귀족정당 한국당은 이제 비로소 노숙 체질을 익히기 시작했다. 원로들을 불러놓고 적폐 강의를 하고 타협할 여지가 없음을 천명하며 야당과 반대층 국민의 면전에 찬물을 끼얹은 문 대통령에게 이제 반문 세력이 응답할 차례다. 작년 연말에 제가 유튜브나 여러가지 통로를 통해서 반문연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이 이야기가 쑥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정치 세력은 이런 걸 참 잘합니다. 이간질하고 서로 못 모이게 합니다. 보수 정치인들도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해서는 힘을 하나로 뭉칠 때가 된 것은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김대중 고문의 이 모든 말이 저는 맞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이 결국은 결정합니다. 국민들이 합니다. 한국당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쟁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문재인 정권의 아픈 부분을 파고들어야 됩니다. 단순한 몸싸움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모인다고 해서 국민들이 박수를 쳐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본인은 억울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 보수 지지자층들에게 유승민의 복귀가 환영받을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유승민 의원이 대구 지역구를 포기하고 수도권의 험지에 이인영 잡으러 가겠다. 나는 떨어져도 좋다. 이런 각오라면 모르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 좋은 대구 지역구에는 유승민 의원 말고도 국회의원 하겠다는 사람들이 줄 서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내년 총선에는 전략적 선택을 할 겁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이 정책은 무능하지만 정치는 참 잘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성이 있다면 저는 2020년 총선은 이길 수 있습니다. 김대중 고문은 제가 조선일보 시절 같이 모셨던 분입니다. 글을 참 잘 씁니다. 단문형입니다. 호소력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침을 겪었습니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탄압도 받았습니다. 회사 그만두겠다는 것을 저랑 안병훈 전 부사장 같은 분들이 술집에서 같이 토론하면서 그만두면 안 된다. 설득도 하고 결국 그만두지는 않았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권을 빼앗긴다는 것 정말 누구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그런 많은 인고의 세월을 겪어서 지금 김대중 고문은 자신의 경험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김대중 고문은 과거 한나라당, 새누리당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왜? 웰빙 정당이다. 국민을 위한 야당 체질도 없다. 이래서 어떻게 국민들이 표를 주겠느냐.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습니다. 김대중 고문. 어쨌든 김대중 고문의 이 칼럼이 지금 화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일입니다. 내년 총선까지 한국당이 잘한다면 선택을 받을 겁니다.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문재인이 싫으니까 표 달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당도 각성하고 더 열심히 한다면 내년 총선 희망이 있습니다. 어쨌든 김대중 고문의 이 피맺힌 칼럼은 두고두고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